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판촉물!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잖아. 여기저기 둘러보면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기프트. 아 싸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역시 거기 고려기프트잖아.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라면 드실래요? 얼큰얼큰 도시락 쫄깃쫄깃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와. 출출했든 도시락 어디서나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즐겨도 맛있는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채연아, 그거 들었어? 친구야, 뭐가?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온라인 세일과 오프라인 세일을 합쳤대. 하이마트 최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세일. 알고 있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이마트로 가요. 1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스타일의 핵심, 편의사양의 핵심, 트랙스의 핵심은 다 담았다. 그래서 코어 더 뉴트랙스 LT 코어 출시. 스타일 편의사양의 합리적 가격까지 이제 더 뉴트랙스를 보다 놀라운 가성비로 만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이 코너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뭡니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가 되기 싫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예. 검찰 출두에 앞서서 지인에게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출두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핵심 진술을. 그렇죠. 네. 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그러면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 아닙니까? 네. 일단 제1부속실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뭐 거의 수행비서처럼 늘 네. 곁에 그렇죠. 네. 붙어 있는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모든 것을 잘 아는 그야말로 문거리 중에서도 문거리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제1부속실장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인데 이 9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비서관으로 합류를 했고 예. 서울시장 시절 의전 비서관을 거쳐서 청와대 제1부속실장까지 그러니까 한 10몇 년 동안 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예, 보필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15년 정도? 15년 정도요? 네네네. 김희중 수행비서관. 별명도 영원한 비서관. 영원한 비서관. 거죠. 네. 이분이 근데 부끄러운 아빠가 되기 싫다. 이거는 심정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술을 막 쏟아냈죠. 예. 그게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스모킹건이 됐다. 야. 이런 얘기인데. 네. 예, 지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개한 내용은 네.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특활비를 받아서 네. 달러로 환전해서 김 전 실장 얘기입니다. 네.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에게 줬다. 예. 제2부속실장은 이제 영부인 담당. 영부인 아닙니까? 담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은 결국 김윤옥 여사가 명품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 이제 검찰 쪽에서는 아직 수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된 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이미 이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해서 네. 하여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일단 진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오늘 광화문에서 네. 서울역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한 빌딩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스크린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속보로 누구죠? 영부인?
김윤옥 영부인 해외에서 사치품 구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말자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제 신문에 이명박 측근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김용옥 여사가 돈을 썼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또 그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결국 그 진술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성명까지 발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도 어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한 계기가 김 여사에게 달러로 전달이 됐고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점, 됐다는 이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컸다고 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그분들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 분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도 이 어제 성명 발표와 관련해서 MB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김 전 실장의 진술로 급해진 거다. 그래서 성명서를 낸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근데 김의중 실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아빠가 안 되려고 했을까요?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정돈 전 의원이 이제 전한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그 저축은행 로비 사건에 좀 연루가 돼서. 그렇죠. 그때 이제 현직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1년 3개월 정도 실형을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실형을 사는 중에 이제 부인이 그 생활고 때문에 이제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에 청와대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고 또 심지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조화도 하나 안 보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결정적인 그 계기가 아니었겠느냐. 그때 배신감을 좀 느꼈을 가능성.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항소도 포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특사를 받을 것을 기대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를 해줄 거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줬다는 겁니다. 이제 결국 배신감이 결정적인 그렇군요. 이렇게 늘 측근들은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주권을 바라보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과거 이 측근들이 굉장히 등을 돌리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부분은 인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진모 전 청와대 이제 민정비서관도 인정을 했고 또 코오롱그룹 부회장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인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특활비 관련해서 독대 보고까지 했다. 걱정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측근 보복을 당하시는 중 같습니다. 김윤옥 여사께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시냐라고 문자를 부탁드렸더니만 생각보다 지금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을 해서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바른정당 진수희 최고위원과 함께 오늘 통합선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내용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대표 유승민 대표의 공동 선언 기자회견 한번 들어보도록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통합을 향해서 빠르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빠르게 느껴지세요? 그동안 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어서 저는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왜 그래서 더 빨리 갔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좀 이렇게 시간을 자꾸 지체하다 보면 또 방해하고 장애물들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더라면 좋았겠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는 우리 진수희 의원께서 제가 네. 기억이 똑바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당 네. 통합 논의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신 거는 그냥 저한테 연막 치신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때가 시점이 어느 때인가면은 예. 국민의당하고의 통합이 맨 처음 제도될 당시가 언제냐면 예.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신 분들이 계속 그 자유한국당하고의 통합 얘기로 당내를 시끄럽게 만들던 그런 시점이었던 데다가 네. 작년 11월 13일에 전대를 네.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전대를 연기한다 만다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한창 시끄럽던 터라 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저는 개인적으로 극렬 반대를 했었는데 네. 그걸 반대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또 다른 국민의당하고의 통합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는 네. 그리고 공당이 독자적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네. 그런 통합 얘기를 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 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네. 예, 실제는 저는 국민의당하고의 통합은 원칙과 그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저는 바람직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쭉 생각을 해오고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좀 입이 근질근질해서요. 방금 네. 드린 질문을 드리기 전에 네. 조금 전에 이종훈 박사하고 이야기 나눈 네. 게 이명박 전 네. 대통령 측근들이 지금 김미중 실장을 비롯해서 네, 네. 정도원 의원까지 지금 다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또 우리 진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내각에도 계셨지 않습니까? 정부 쪽에도.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먼저 여쭙고 질문을 좀 더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한번 먼저 여쭈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같이 집권 세력에 있었지만 청와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저는 다 알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명백하게 법 위반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렇죠. 이제 따져야 될 일인데 이게 지금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확인되지 않은 이런 소위 말하는 피의 사실이라는 것들이 그냥 계속 공표되는 식으로 가면서 마치 확인되지 않은 건데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만 분명합니다. 제가 강병원 의원께 사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렸어요. 이거를 먼저 연결고리를 끊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적폐 사실에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덮고 가겠다. 다시는 우리 정치에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더 멋있어 보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전에 MB 정부 시절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 한창 수사하고 그럴 때 그냥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그 수사는 하고 밝힐 것은 밝히되 그냥 대통령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그 당시에 좀 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네네. 그렇다면 무슨 정치 보복이니 이런 불필요한 정쟁이랄까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훌륭하시거든요. 이거 네. 대충 무슨 말씀만 하셔도 이미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게 그 뜻이구나라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계속해서 제가 국민의당, 바른당 통합 문제만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 바른정당이 이 의원수가 이제 박인숙 의원이 기습탈당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이준석 노병 당협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네. 전혀 눈치 못 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탈당 사태가 계속 연속적으로 있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탈당 사례예요. 지금 박인수 의원님이. 예.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절대 아니라고 그러셨고요. 네.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매우 강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저도 진짜 뒤통수 한 대 세게 가격당한 것처럼 한동안 제가 그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정치를 잘 배우신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통합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탈당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추가 탈당자는 단언컨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이게 통합이 더 지지부진하게 속도를 못 냈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탈당하실 분들이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늘 통합선언까지 한 연후에는 이제 추가 탈당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죠? 2월 5일까지 이제 정비를 마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정치라고 하는 건 조직과 돈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 정비를 이제 나서셔야 되지 않습니까? 신당을 창당하시고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요.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아니 일단 지금부터가 시작인데요. 이제 통합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그 각 조직을 맡고 계시는 위원장님들 사이에 이제 교통 정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바른정당은 창당한 지 지금 1년 딱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또 탈당해서 비어있는 지역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당도 아마 비어있는 데들이 꽤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서로 그걸 조정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통합하고 난 이후에 저 당이 한번 우리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국민적인 평가나 이런 기대나 이런 게 만약에 따라준다면 많은 분들이 모여 드실 것이고요. 그러면 뭐 그 조직 정비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늘 어떤 비유법에 있어서 달인이라고 느껴지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이사했더니 집값보다 이사 비용이 더 비싼 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까? 될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이사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했지만 이사하고 나서 집값이 더 올라서 이사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그거는 꽤 성공적인 투자가 아니겠는가 싶고요. 저희들은 그거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의 미래에 대한 입장이 없더라고요. 이번 통합 발표에서 두 분이 계속 당대표를 두고 경선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두 분 중 두 분 다 물러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그 통합된 이후의 리더십에 대한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전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저도 그렇고 바른정당 내에 거의 모든 구성원들은 일단 통합 과정에 책임을 지셨던 분들이 통합 이후에 당분간 계속 좀 최소한 지방선거까지는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동안 통합 성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하나의 카드로 그 대표직 사퇴를 말씀하셨기도 했고 그다음에 통합된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방선거에 만약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또 다른 국면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저희들은 어쨌든 유승민 대표가 이 통합된 이후에
그게 공동대표든 어쨌든 이 당을 네. 지방선거까지는 이끌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바른정당 진수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